새벽 5시 30분, 평소처럼 눈을 뜬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묘한 기대감이 할머니의 하루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며 무릎과 허리에서 느껴지는 뻐근한 통증. 관절염이 생긴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한숨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겠지. 간단히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마당에는 시든 화분 몇 개와 낡은 빗자루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골목을 쓸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정순이 할매, 또 쓸고 계시네요. 지나가던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을 나누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말을 걸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던 할머니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 멀리 담벼락 아래 시멘트로 만들어진 낡은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끙끙, 끙, 깽깽.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보니 분명 여러 마리의 작은 동물들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동물을 버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친 동물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쓰레기통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갈수록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분명 작은 동물들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누구 거기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더 애절한 울음소리들이 겹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시멘트 쓰레기통 뚜껑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순백색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작은 새끼 3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개의 눈은 초롱초롱했지만 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3마리 새끼들은 어미의 배에 매달려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나, 아가들이 셋이나. 할머니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개를 키워본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큰 개는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저 차가운 시멘트 쓰레기통 안에서 3마리 새끼를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미개는 할머니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새끼들을 더 꽉 품에 안으며 낮게 으르렁거릴 뿐이었죠. 아가들아. 무섭지? 할매도 무섭단다. 할머니는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개가 물까봐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연민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괜찮아. 할매가 해코지 않네. 너희들 여기서 나와야지. 어미개는 할머니의 손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끼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천천히 쓰레기통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 순하구나. 참 순해. 어미개가 첫 번째 새끼를 할머니 발치에 내려놓더니 다시 쓰레기통으로 돌아가 두 번째, 세 번째 새끼를 하나씩 꺼내왔습니다. 3마리 새끼가 모두 나오자 어미개는 새끼들을 모아 안으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장하다.
엄마가 새아가를 다 지켰구나.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9년 전 할머니도 이렇게 자식들을 품에 안고 지켜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집세가 밀려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의 절박함이 저게의 눈빛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리 와. 밥 줄게. 따뜻한 데서 자렴. 할머니는 일어서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미개가 새끼 한 마리를 물고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마리 새끼는 비틀거리며 어미를 따라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의 10년 넘게 변하지 않았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곧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밥 한 공기와 물을 담아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여기 있어. 천천히 먹어. 어미개는 마당 구석에 3마리 새끼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두어 걸음 물러서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그릇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얼마나 굶었으면.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렇게 급하게 먹는 걸 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았습니다. 3마리 새끼는 아직 어려서 어미 젖을 먹어야 했는데 어미가 저렇게 굶었다면 새끼들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할매가 우유도 사올게. 할머니는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입구 편의점까지는 500m 정도 되었는데 평소 같으면 15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걸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통증을 참으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줌마, 우유 주세요. 아, 그리고 개 사료도 있어요? 할머니, 개 키우세요? 편의점 주인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게 길에서 주워서. 아이고, 요새 개 버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키우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그냥 밥만 주면 되니까. 우유 2팩과 개 사료 한 봉지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니 어미개는 여전히 마당 구석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는 걸 보더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 이것도 먹어. 우유도 있어. 할머니가 새 그릇에 사료와 우유를 담아놓자 어미개는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아까보다 경계심이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과 사료를 챙겨줬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떨어져 있던 어미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백구. 할머니는 어느새 어미개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새하얀 털 때문에 백구라고 불렀죠. 3마리 새끼는 복이, 순이, 돌이라고 지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마당 평상에 앉아 쉬고 있는데 백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놀라게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백구야, 이리 와. 할머니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백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코를 할머니의 손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코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백구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접촉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닌 게 코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백구는 완전히 할머니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부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복이, 순이, 도리도 이제 제법 컸는데 할머니를 보면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보가, 순아, 돌아. 천천히. 할매 넘어진다. 할머니는 웃으며 3마리 새끼를 번갈아 안아 올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안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너희들 만나서 할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백구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고개를 할머니 무릎에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할매는 어떻게 살았을까?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백구와 새끼들을 위해 마당 한쪽에 낡은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밖에서 자게 하려고 했는데 밤바람이 차가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여기서 자렴. 할매가 아침에 일찍 밥 줄게. 백구는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3마리 새끼와 함께 담요 위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였을까요? 마당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백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지켜줄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독대 뚜껑을 단단히 덮고 빨랫줄에 빨래를 서둘러 걷어들였습니다. 백구야, 보가, 순아, 돌아. 얼른 안으로 들어와.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폭우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할머니는 마당 배수구를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예전에 한번 배수구가 막혀서 마당이 온통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우산을 받쳐들고 조심조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빗물이 세차게 쏟아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 담장을 짚으며 배수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이미 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배수구 쪽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이끼 낀 바닥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악!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옆에는 깊이가 1m 50cm쯤 되는 배수로가 있었는데 폭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그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나이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뻗어 뭔가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몸이 기울어지는 그 짧은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남편과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컹! 백구의 날카로운 짖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할머니의 옷소매를 확 물었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백구가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의 소매를 물고 뒤로 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야.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백구의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백구는 내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으응. 백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듯이 더욱 세게 물고 당겼습니다. 빗물에 젖은 백구의 털은 온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여 초쯤 지났을까요? 할머니의 몸이 배수로에서 멀어지며 안전한 곳으로 끌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젖은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백구도 힘이 빠진 듯 할머니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할머니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도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헥헥거렸습니다. 두 사람, 아니 할머니와 개는 폭우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할매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가 조금 약해지자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들어가자. 얼른 들어가서 말리자. 할머니와 백구가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마당 구석에서 보기, 순이, 도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마리 새끼도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어미가 할머니를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들아, 너희들도 들어와. 다 같이 들어가자. 할머니는 젖은 수건으로 백구의 털을 닦아주었습니다. 백구는 얌전히 앉아서 할머니가 하는 대로 맡겼습니다. 세 마리 새끼도 차례로 털을 말렸습니다. 백구야, 내가 할매 목숨을 살렸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손에 코를 비비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백구와 새끼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평생 개를 집안에 들인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비가 퍼붓고 있는 밖에 둘 수는 없었거든요. 여기서 자렴. 따뜻하지? 백구는 할머니의 이불 옆에 누웠고 세 마리 새끼는 어미의 배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가족이구나. 할머니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가끔씩 새끼들이 꼬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폭우 사건 이후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개수대에서 상추와 깻잎을 씻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쌈밥을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어라, 고무 장갑이 어디 갔지? 할머니는 개수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여기 두었던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도 살펴봤지만 없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네. 어디 뒀더라?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한참을 숙이고 있었더니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뒤뜰 쪽에서 걸어오는데 입에 노란색 고무 장갑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가 찾던 바로 그 고무 장갑이었습니다. 어머, 백구야, 그게 어떡해. 백구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서 고무 장갑을 조심스럽게 할머니 손에 놓았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마치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 할매가 찾고 있는 걸 알았니?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한번 핫더니 다시 마당 구석으로 가서 세 마리 새끼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네. 정말 신기해. 할머니는 고무 장갑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백구가 알아챈 걸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전 9시에 혈압약을 먹어야 했는데 그날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습니다. 아이고, 약을 안 먹었네. 할머니가 일어서려는데 백구가 부엌 쪽에서 뭔가를 물고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투명한 비닐 약봉지였습니다. 할머니의 혈압약이 담긴 바로 그 봉지였죠. 백구야, 이걸 어떻게 해? 백구는 약봉지를 할머니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더니 앉아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매가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대단하다, 백구야.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도 아닌 개가 자신의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고 챙겨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백구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약봉지를 물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친척 언니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갑자기 백구가 할머니 옆에 와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는 백구가 계속해서 짖으며 할머니의 치마를 입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백구가 이상하게 구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백구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냄비 안에 물이 다 증발되었는데 불은 아직도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는 황급히 가스를 끄고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매가 너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무 장갑을 찾아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제는 화재까지 막아준 백구.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백구가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걸까요? 너는 할매의 가족이야. 진짜 가족. 할머니는 백구와 세 마리 새끼를 모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복이, 순이, 도리도 어미와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작은 마당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백구가 보여줄 진짜 용기는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와 자란 새끼들을 데리고 동네 뒷산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복이, 순이, 도리는 이제 제법 컸는데 어미 백구를 닮아 순백색 털을 가진 아름다운 진돗개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천천히 가자. 할매 숨차. 할머니가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저 앞쪽 풀밭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네 동네에 사는 박민수라는 아이였죠.
민수야, 조심해. 그쪽은 풀이 높아서 위험해.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신이 나서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노는 게 즐거운 나이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민수가 있는 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할머니가 백구를 보는 순간 저 멀리 민수 옆 풀밭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길고 구불구불한 것이 뱀이었습니다. 그것도 독이 있는 살모사였습니다. 민수야, 거기 뱀이야. 움직이지 마.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뱀을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뱀은 위협을 느껴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고개를 치켜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 같았습니다. 으악! 민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뱀과 민수 사이의 거리는 불과 2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번개처럼 달려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미처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백구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뱀이 민수를 공격하기 직전에 뱀의 몸통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캉! 백구의 날카로운 짖음과 함께 뱀이 공중에서 몸을 뒤틀었습니다. 뱀은 백구에게 물린 채로 백구의 목을 향해 머리를 돌렸지만 백구는 놓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뱀을 물고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런 건 잊어버렸습니다. 백구가 위험에 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뱀과 싸웠습니다. 뱀을 좌우로 세차게 흔들고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뱀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뱀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백구는 뱀을 풀밭 저 멀리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헥헥거리며 민수 앞에 서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혹시 뱀이 다시 공격할까봐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으응!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백구는 민수에게 다가가서 민수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할머니가 달려와서 백구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뱀에게 물리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 주변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가 저를 구해줬어요. 그래, 민수야. 백구가 용감하지? 할머니는 민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의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뱀 소동을 보고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 백구가 저를 살렸어요. 뱀이 저를 물려고 했는데 백구가 막아줬어요. 민수 엄마는 할머니와 백구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백구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수가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백구가 한 거예요.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죠. 백구야, 너 정말 대단해. 정말. 할머니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구한 백구. 이 아이가 정말 그저 개일 뿐일까요? 복이, 순이,
도리도 어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 마리 새끼도 어미의 용감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백구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구조된 개가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는 놀라운 이야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뱀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백구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백구를 꼭 보고 싶다는데.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백구가 마당에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오자 백구는 차분하게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보기, 순이, 도리도 어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와, 정말 하얗고 예쁘다. 이 개가 민수를 구한 거예요. 대단해요, 정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아이들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수 부모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개 간식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아빠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수가 큰일 날 뻔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민수 엄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백구가 한 일인걸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백구가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아이들 6명이 할머니네 마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저희가 백구랑 놀아도 돼요? 백구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백구와 새끼들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백구는 아이들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백구는 어디서 왔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저기 담벼락 아래 쓰레기통에 있었단다. 3마리 아가들을 지키려고. 와, 대단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처음 만난 날부터 폭우 속에서 구조받은 일 그리고 일상의 작은 기적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떡 벌리고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백구처럼 용감한 개를 키우고 싶어요. 그럼 먼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백구가 할매를 지켜주는 건 할매가 백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골목을 쓸 때 지나가던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백구도 잘 지내죠? 정순이 할매, 어제 텔레비전에서 진돗개 특집 하던데 우리 백구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백구 이야기를 하러 찾아왔고 아이들은 백구와 놀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반장님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우리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오시지 않을래요? 백구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제가요? 그런데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머니와 백구는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외톨이로 살았는데 이제는 마을의 자랑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걷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백구와 3마리 새끼가 함께 걸으면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저기 백구 가족이다. 정말 예쁘다. 새끼들도 많이 컸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구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고 백구 덕분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서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너 때문에 할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외롭지 않아. 이제는 외롭지 않단다. 백구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복이, 순이, 도리도 할머니 주변에 둥글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저 별들이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뱀 사건으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마을에서 독거노인 방문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백구와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을복지사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요? 봉사를요? 할머니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자신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봉사를 한다니. 네, 동물 매개 치료라고 하는데요. 백구 같은 착한 개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대요.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백구처럼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개가 딱 맞아요. 할머니께서 백구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백구가 다른 분들한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일주일 후 할머니는 백구와 보기를 데리고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순이와 도리는 아직 어려서 집에 남겨뒀습니다. 회관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 10명 정도가 모여 계셨습니다.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백구고 이 아이는 백구 새끼 복이에요. 할머니가 인사를 하자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정말 하얗고 예쁘네. 만져봐도 돼요? 물론이죠. 백구는 어르신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고개를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하고 쓰다듬게 했습니다. 보기도 어미를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개가 아이를 구했다고요. 80이 세박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뱀한테 물릴 뻔한 아이를 구했어요. 할머니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어르신들이 감탄하며 들으셨습니다. 대단하네. 걔가 사람보다 낫구만. 맞아요. 백구는 정말 사람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때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시던 이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78세의 이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셨는데 요즘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백구가 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이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걸 만져보니까 남편이 생각나서. 이 할머니는 백구를 한참 동안 쓰다듬으셨습니다. 백구는 움직이지 않고 할머니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백구와 함께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보기를, 때로는 순이나 도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와 새끼들이 오는 날이면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으시던 분들도
백구 이야기를 하면 말문이 트였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왔구나. 보가 많이 컸네. 어르신들은 백구 가족을 기다렸고 백구 가족은 어김없이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복지사 김 선생님이 정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백구가 오고 나서 어르신들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끊으셨대요. 정말요? 네, 백구를 보러 나오시는 게 너무 즐거우시대요. 할머니와 백구가 정말 큰일을 하고 계세요.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마을회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구 가족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수네 가족, 마을회관 어르신들, 동네 아이들, 그리고 마을 반장님까지. 오늘은 우리 마을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준 백구 가족과 김정순 할머니께 감사를 표하는 자리입니다. 마을 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구는 한 아이의 목숨을 구했고 외로운 어르신들께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순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우리 마을의 따뜻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와서 백구에게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금색 메달이 달린 빨간 목걸이였습니다. 메달에는 용감한 영웅 백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 목숨을 구해줘서. 민수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민수의 얼굴을 핥아줬습니다. 복이, 순이, 도리에게도 각각 파란색 목걸이가 걸렸습니다. 백구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받으세요. 마을 반장님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유공자 김정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자식을 잃고 세상이 무너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감사패를 벽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백구의 메달 사진을 붙였습니다. 백구야, 우리 정말 행복하구나. 할머니는 백구와 3마리 새끼를 한 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순 할머니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웃음소리. 어머, 이게 무슨... 마당에는 마을 청년회 회원들 7명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판과 못 그리고 각종 공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민수 아빠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백군의 가족한테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 주려고요. 집이요? 네, 그동안 백군애가 담요만 깔고 지냈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제대로 된 집이 있어야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야. 필요하죠. 백군은 우리 마을의 영웅인걸요. 당연히 좋은 집에서 살아야죠. 마을 반장님도 와 계셨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다 모아서 자재비도 마련했어요. 백구한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정순 할머니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구를 위해. 감사합니다. 정말. 오후 내내 청년회 회원들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튼튼한 나무로 계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집이 아니었습니다. 와, 크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계집은 3평 정도 크기였습니다. 백구와 3마리 새끼가 모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죠. 지붕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비가 와도 전혀 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단열재도 넣을게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요. 바닥은 나무판으로 깔아서 습기가 안 차게 할게요. 입구에는 커튼도 달아서 바람막이도 되게 하고요. 청년회 회원들은 세심하게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계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밝은 노란색 페인트로 칠한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입구 위에는 백군의 가족집이라는 예쁜 팻말도 붙어 있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들어가 볼래? 정순 할머니가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새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안은 넓고 아늑했습니다. 복이, 순이, 도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4마리가 모두 들어가도 공간이 넉넉했습니다. 백구는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밖으로 나와서 정순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백구가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럼요, 이렇게 좋은 집인데.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 엄마가 푹신한 방석 4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백군의 가족 각자 방석이에요. 이름도 수놓아뒀어요. 방석에는 각각 백구, 복이, 순이, 돌이라고 예쁘게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정순 할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도 보세요. 청년회 회장이 계집 옆을 가리켰습니다. 계집 옆에는 작은 창고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백군의 밥그릇이랑 사료를 보관하시면 돼요. 비도 안 맞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요. 백구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날 밤 백군의 가족은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방석에 담요를 한 장씩 더 깔아줬습니다. 편하게 자렴. 이제 너희도 제대로 된 집이 생겼네.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하였습니다. 복이, 순이, 도리도 각자의 방석에 편하게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와서 창문을 통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계집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청년회에서 태양광 램프도 달아줘서 밤에도 은은한 빛이 나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개월 전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당에는 백군의 가족이 있었고 동네에는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마을 회관에 가면 할머니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이게 다 백구 덕분이야.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었습니다. 백구와 아이들이 새 집에서 어떤 표정으로 아침을 맞을지 궁금했거든요. 해질녘 산책길. 정순 할머니는 백구와 3마리 새끼를 데리고 동네 뒷산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백구다. 멀리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참 행복하지?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 옆을 걸었습니다. 복이, 순이, 도리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저 멀리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백구야, 집에 가자. 저녁 먹자. 할머니가 일어서자 백구와 새끼들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5식구는 저녁 노을을 받으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멘트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인연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가르쳐주고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노란 계집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군의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우리 집에. 정순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서 백구 가족이 새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마리가 각자의 자리에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잘 자렴, 내일 봐. 할머니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기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정순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시멘트 쓰레기통 속 진돗개 가족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던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 마을 전체에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이 있지 않나요? 그 작은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정순 할머니와 백구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